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1월 27일 일요일 119번째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고요. 휴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일이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무언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그 나름 주어진 어떤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사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시간 제가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주어져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 삶은 내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어떤 테두리랄까 가는 과정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급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도 그런 마음에 어떠한 일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경로나 또 상황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느낌, 어떤 그런 감사라든가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표현을 잘 담아내는 하나의 어떤 그릇과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릇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릇에는 종지 그릇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밥그릇 크기의 그릇도 있고 국그릇 크기의 그릇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함지박 같은 그릇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그릇에 맞는 자기 그릇에 맞는 어떠한 삶의 모양새를 채워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성의 글을 나만 특목할 어떤 부분에 대한 특정한 만큼의 어떤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작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글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마다 가진 그 어떤 능력과 자신의 자질이랄까 어떤 재능이랄까 또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학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한계점이 있고요. 지혜로운 부분은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딱 내세울 만한 학벌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다가갈 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저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식은 하나의 어떤 테두리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좀 더 바람직한 어떤 지혜로운 그러한 방향성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러한 시 창작이 오히려 가치 있고 보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나름 해봤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매일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무 삭막하고 살벌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일단은 어떠한 것이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치 않고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행복을 가질 수 있겠는지요.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 속에 매일 고정화되어 있는 어떠한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생활 반경 내에서의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일과나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일수록에 자신만의 시간을 좀 더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는 것이 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준점이 나를 위해서 뭔가 존재의 의미나 가치도 또 그 어떤 과정도 만들어 가야지,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 속에서의 포괄적인 부분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부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시간을 많이 위주로 많이 부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생각같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잠시 잠깐이라도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 안에서 제 삶의 어떤 생활이나 모든 것이 좀 더 여유롭고 평안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정치, 국방 문제, 세계적인 다반사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유튜버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발가벗고 있는 그런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보탬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너무 깊이 맹신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그 역할이나 자신의 입장에서의 어떤 표현과 방법,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보여졌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아할 정도로 저런 부분은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러한 방송들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는 MBC, KBS, SBS 이렇게 3개 방송사 이렇게 해갖고 나름대로의 공신력 있는 KBS나 MBC, SBS 그 정도는 공신력 있는 방송 이러겠는데, MBN부터 시작해갖고 OBS 여러 가지 이제 TV조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이 많이 이제 증폭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매체들의 특성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사실 저는 조중동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것에 대한 맹신적인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무조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와서 제가 삶을 통해서 이 나이쯤 되니까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내 자신에게 받아들였구나 라는 그런 후회가, 또 박탈감들이,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의 역사적인 부분을 되짚어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는 언론이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독단적인, 또 독선적인, 또 너무 보수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는 항상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평안한 그런 서정적인 시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도 시 나름이고 수필도 수필 나름인데, 글도 글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 다 담겨진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에게 어떤 분은 당신이 시를 쓰는 치과 의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글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안부도 아니고 뭐 특별한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제 어떤 그 밴드나 그 SNS 상의 어떤 공개글 속에서 제 사이트를 찾고 거기 안에서 같이 활동하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제가 이제 좀 뭐랄까, 글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문맥에 대한 문제점, 또 좀 이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 이제 그만큼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도 친구에 대한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좀 박탈시켰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뭐 뜬금없이 뭐 자신이 첫 수필집을 냈다고 보내드리고 싶다는 뭐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오기도 하고, 뭐 시집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의미로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개되어 있는 주소 연락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저한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 글을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지적하고 가르칠 만한 만큼의 어떤 실력이 있다라고 저 자신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글에는 분명히 맥락이 있고요. 글에 대한 어떤 함축과 의미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자신의 감정이 너무 노출되고 있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장황한 그런 글에 대한, 시에 대한 문제점, 또 뭐 수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가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때론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신들만의 그 어떤 생각에 고립돼서 자신의 책을 만들어낸다? 글쎄, 그게 얼마만큼 수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그런 것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를 쓸 때 시에 대한 함축적 의미와 비유에 대한 깊은 생각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로서나 뭐 수필로서나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 열정, 그런 부분은 참 높이 삽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시고 더 많이 필력에 대한 어떤 습관이나 생각들 깊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실 철길에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먼저 이제 가신 어머님, 이제 거의 이제 일주기가 됐습니다.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또 애도하는 마음도, 또 그러한 마음들이 갑자기 와서 쓰게 된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철길에서. 다선 김승우. 언제였던가 그때가 새롭게 가슴을 먹먹하게 울려온다. 어머니의 따스한 말씀과 무엇이든 먹이고 싶어 하시던 자유로운 마음이 가을을 보내는 철길에서 무심히도 안타까움이 물밀듯이 밀려든다. 그렇게도 일만 하시더니 굽은 허리에 홈이 들고 항상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인자한 마음과 얼굴이 그립습니다. 철길 따라 저 북한산 너머 아들 그리워하시던 어머니, 이제 고운 하늘 나라에서 평안과 위로의 나날 되시기를 오늘도 살며시 기도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뭐 저의 뭐 친어머니는 아닙니다만 친어머니 같은 어머니셨고, 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어쨌든 그 어머니의 모습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와의 나름대로의 추억도 살며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들 참 되돌리고 싶은 마음, 그게 인간의 욕심이죠. 후회하면서도 후회하지 못할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부분으로 참 항상 늘 감사하고 고마웠던 그 어머니도 참 따뜻하게 고마워하고 감사했던 어머니의 그 어떤 목소리까지도 살며시 들려지는 그런 철길에 어머니가 사시던 그곳에 가봤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제 마음 속에는 언제나 초신과 같이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또그 자제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주일이고 햇살도 그렇고 오늘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 뭐 그닥 막 춥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영하 1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또 지금 바깥 기온이 한 3도에서 영상 3도에서 5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기온차가 많이 심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왜냐하면 요새 독감이, 감기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독감이 코로나와 또 중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많이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한 그런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행복해야지. 그래야 제가 건강해야지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가져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도 가까이 앞에서 같이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이렇게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저는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다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다솜 김승호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